여기는 이탈리아입니다. 완벽한 햇살, 완벽한 피자. 하지만 이 풍경을 즐기고 계신다고요? 치명적인 실수일 수 있습니다. 이 평화는 완전한 환상이니까요. 말 그대로 여러분의 운동화 아래 불과 몇 킬로미터 밑에서 지구는 그냥 잠들어 있는 게 아닙니다. 깊고 불안한 숨을 들이쉬고 있어요. 진심입니다. 지질학자들은 지금 식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숨겨진 과정이 단순히 진행 중인 게 아니라 빠르게 가속하고 있으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탈리아 화산을 떠올리면 베수비오 산과 고대 도시 폼페이의 비극을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화산재, 시간 속에 멈춘 도시, 나폴리만 위에 우뚝 선 거대한 화산 말이죠. 베수비오는 위험해 보이고 사람들이 주목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베수비오는 이 지역 최대의 위협이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눈에 잘 보이지 않죠? 나폴리 바로 서쪽에 캄피플레그레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름의 뜻은 불타는 들판이죠. 직접 가보면 화산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산도 없고 원뿔형 봉우리도 없고 용암, 강도 없습니다. 대신 마을과 항구, 도로, 주택가가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냅니다. 캄피플레그레이는 일반 화산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곳은 초화산입니다. 뾰족한 산 이미지는 잊으세요. 일반 화산은 위로 솟지만 초화산은 아래로 무너집니다. 그 자리에 칼데라라 불리는 거대한 그릇 모양의 함몰지가 남죠. 캄피플레그레이는 너무 광활해서 한가운데 서 있어도 화산이라는 걸 전혀 모릅니다. 사실 나폴리의 상당 부분이 그 안에 세워져 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주택, 학교, 고속도로가 아직 활동 중인 땅 위에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가슴이 숨을 쉬며 오르내리는 것처럼요.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브래디시즘이라 부릅니다. 수세기에 걸쳐 주택가 전체가 수미터씩 오르내렸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리듬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2022년 무렵 과학자들은 이 지역을 훨씬 더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었고 새로운 도구 덕분에 데이터를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5만 4천 건이 넘는 지진 기록을 수집했습니다. 대부분은 미약했고 상당수는 사람이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약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지도에 표시하자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수천 개의 작은 점이 패턴 없이 흩어져 있었죠. 사람의 눈에는 그저 잡음일 뿐 해석이 불가능한 방대한 정보였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머신러닝을 도입했습니다. 지진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대신 인공지능 모델로 전체 데이터를 한꺼번에 스캔했습니다. 목표는 분화 예측이 아니라 지하에서 응력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복잡한 데이터 속에 거대한 원형 단층 시스템이 숨어 있었습니다. 칼데라 경계를 따라 지각에 형성된 고리 모양의 균열이죠. 항상 존재했지만 잡음에 묻혀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이를 발견하자 과학자들의 전체 시스템 이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런 고리형 단추는 매우 중요합니다.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지하 깊은 곳의 마그마, 뜨거운 물, 화산가스가 단단한 암석보다 이 경로를 따라 훨씬 쉽게 이동합니다. 압력이 고르게 퍼지지 않고 이 고리를 따라 집중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려스럽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연구는 포추올리 지하에서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도시는 새로 발견된 고리형 단층을 포함해 여러 깊은 균열이 교차하는 지점 위에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지역의 위험도가 낮다고 여겼지만 새로운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포추올리는 전체 시스템에서 가장 취약한 지점 위에 있습니다. 지하 암석이 이미 심하게 파쇄되어 있어 압력이 빠져나갈 길이 열려있죠. 마그마방이 숨을 쉴 때 이 도시가 가장 큰 충격을 받습니다. 주민들은 화산 옆에 사는 게 아니라 배기구 바로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새로운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학자들은 규모 5의 지진이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그 수치는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태평양에서 규모 7이나 8의 지진 소식은 흔하니까요. 하지만 캄피플레그레이에는 완전히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위험한 건 지진의 규모가 아니라 위치입니다. 도쿄 같은 곳에서는 지진이 보통 깊은 곳에서 발생해 지진파가 도달할 즈음이면 흔들리는 느낌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지진이 극도로 얕아서 때로는 지표 아래 불과 1km도 안 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폭발이 바로 발밑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땅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세게 튀어오릅니다. 격렬한 수직 충격이 피해를 증폭시킵니다. 작은 지진조차 트럭 충돌 수준의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님은 건물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이 지역의 많은 건축물은 오래되었습니다. 역사적 보물이긴 하지만 위험하죠. 현대 내진 설계 기준이 존재하기도 전에 지어졌으니까요. 움직임을 견디도록 설계된 적 없는 것들입니다. 두꺼운 돌벽, 노후된 수도관, 녹슨 가스관, 이런 것들은 흔들림을 잘 버티지 못합니다. 현대 철골은 휘어지지만 이 오래된 돌은 그냥 깨집니다. 이 모든 파괴의 원동력은 브래디시즘이라는 현상입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작동하는 거대한 유압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세요. 지표면 수킬로미터 아래에는 마그마와 과열 유체, 화산가스의 휘발섬 혼합물이 끊임임 없이 갇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혼합물은 엄청난 압력을 축적합니다. 압력이 커지면 지각을 밀어올려 말 그대로 지면과 도시 전체를 위로 들어올립니다. 가스가 빠져나가거나 압력이 떨어지면 지면은 다시 내려앉습니다. 느리지만 끊임없는 융기와 침강의 순환이죠.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명확한 물리적 증거가 있습니다. 포추올리에는 세라피스 신전이라 불리는 고대 로마 건축물이 있습니다. 돌기둥에는 수중에서만 사는 해양 생물이 뚫은 구멍이 남아 있습니다. 이 구멍은 건물이 한때 해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오랜 시간 머물렀음을 보여줍니다. 이후 다시 솟아올랐습니다. 땅이 갑자기 움직인 게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 천천히 움직인 겁니다. 이곳의 땅은 항상 불안정했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을 두렵게 하는 건 지금 그 움직임의 속도입니다. 2025년 4월 이후 지면이 매달 약 1.5cm씩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듯하지만 지질학적으로는 매우 빠릅니다. 1년이면 약 18cm에 달합니다. 건물은 그런 움직임을 견디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지면이 올라가면 기초에 응력이 가해지고 배관이 늘어나고 도로가 휭니다. 동시에 고리형 단층은 점점 더 팽팽하게 당겨집니다. 압력을 받는 시스템이 항상 서서히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한꺼번에 깨집니다. 상황을 극한으로 몰아가는데 큰 사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그마의 작은 이동이나 가스의 갑작스러운 분출만으로도 더 강한 지진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격에 금이 가거나 유리창 몇 개 깨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레드존 전체에 비상경보가 울립니다. 솔직히 나폴리 대피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재난영화에서나 볼 물류 악몽입니다. 포추올리에서 나폴리 서부에 이르는 레드존에 50만 명이 살고 있고 경보가 울리는 순간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바로 옆 옐로존에는 80만 명이 질식을 유발하는 화산재 직접 경로 위에 살고 있습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고대 골목길은 당나귀와 수레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50만 명이 공포에 질려 동시에 빠져나가기 위한 게 아닙니다. 완전한 교통마비가 보장됩니다. 꼼짝도 못하는 꽉 막힌 도로 말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타격이 있습니다. 그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지구에서 가장 활기찬 곳이 유령 도시로 변합니다. 관광은 사라지고 상점은 문을 닫고 사업체는 무너집니다. 그 파급 효과는 이탈리아 국경에서 멈추지 않고 유럽 경제 전체를 간타합니다. 물론 여기는 고대 폼페이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인공위성과 스마트폰이 있죠? 완전히 눈먼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맞습니까? 이런 과학자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화산 폭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금세기에 일어날 확률은 6분의 1이며 기후를 심각하게 변화시키고 수백만 명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남태평양에서 훈가 하파이 화산이 폭발하면서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쓰나미가 일본, 북미, 남미까지 도달했어요. 통가 역시 큰 타격을 입어 국가 전체 경제의 20%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어요. 코펜하겐의 닐스 보어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그린란드와 남극의 얼음 샘플을 연구한 결과 지구 전체에 영향을 끼칠 화산 재앙이 있을 거라는 우려스러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가 화산보다 무려 10배에서 100배나 더 큰 화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과거에는 이 정도 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기후가 변화하고 심지어 문명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미래의 화산 폭발 위험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세계가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버밍엄 대학교의 화산학자인 마이클 캐시디는 이와 같은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경고해요. 그는 나사와 다른 우주기관들이 소행성 방어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지만 화산 대폭발은 소행성 충돌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훨씬 더 파괴적일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로서는 대규모 폭발에 대처할 수 있는 글로벌 계획이 없습니다. 1815년 인도네시아 탐보라 화산에서 규모 7의 마지막 분화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단 며칠 만에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재난은 또한 전 세계적으로 날씨를 교란하고 식량 부족을 초래하여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이 화산 폭발은 기록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폭발로 거대한 입자구름을 하늘로 날려보냈습니다. 이 입자들은 햇빛을 차단하고 지구를 냉각시켜 전 세계에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화산이 폭발한 다음에는 여름이 없는 해로 알려지게 됐어요. 기온이 급강하하고 흉작과 기근이 확산되고 콜레라가 유행하여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 화산 폭발로 인해 1816년 스위스에서 유난히 추웠던 여름 동안 실내에 갇혀 지내면서 메리 셸리가 프랑켄슈타인을 집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후로 많은 화산이 분화했지만 탐보라 화산의 규모에 맞먹는 화산은 없었습니다. 200여 년이 지난 지금 과학자들은 새로운 초화산 위협이 있다고 경고해요. 또 다른 대규모 폭발이 일어날 수 있으며 세계는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이죠. 따라서 과학자들은 다음 화산 폭발의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는 한편 전문가들은 너무 늦기 전에 긴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규모 화산 폭발은 여름이 없는 해보다 훨씬 더 파괴적일 수 있어요. 과거와 달리 우리는 이미 모든 종류의 날씨 변화와 더 취약한 환경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지질 과학자 마이클 람피노 박사는 현재 세계가 더욱 불안정하며 현대의 거대 분화가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화석연료로 인한 온실가스가 화산 폭발의 여파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 대신 더 차갑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화산 활동이죠. 화산학자인 토마스 오브리 박사는 화산 폭발로 방출되는 이산화황 가스가 더 뜨겁고 난류가 많은 대기에서 과거보다 더 빠르고 멀리 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가스는 황산염 에어로졸을 형성하여 햇빛을 반사하고 지구 냉각을 유발합니다. 이 작은 입자들은 더 고르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1815년보다 더 강력한 냉각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캠브리지의 또 다른 대기과학자는 이러한 공기 중 입자의 크기가 중요하다고 설명해요. 입자가 햇빛을 흡수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리고 미래의 더 따뜻한 기후에서 화산 폭발은 지표면 냉각 효과를 15%까지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편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도 많습니다. 제네바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우리가 화산 폭발의 영향에 대해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말해요. 또한 과거의 화산 폭발에 대한 데이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미래의 화산 폭발 위험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화산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 연구원들은 그린랜드와 남극의 빙핵과 고대 나이테를 분석하여 날씨 변화에 대한 역사적 기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 수천 년 동안 몇 차례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의 온도가 일시적으로 1도에서 1.5도 정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사례 중 하나는 1257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사말라스 화산 폭발로 이 폭발은 소빙하기를 촉발했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이 시기는 수백 년 동안 지속된 지구 냉각의 시기였습니다. 최근에는 1991년 필리핀의 피나투보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가 몇 년 동안 약간 냉각되었습니다. 이 분화는 인공위성 시대에 일어났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산화황의 방출량과 대기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인공위성이나 지진계와 같은 최신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과학자들은 여전히 다음 대규모 화산 폭발을 예측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다행히도 정확한 시기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를 연구하여 당국이 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피계획 수립과 화산 냉각으로 인한 전 세계 농작물 피해에 대비한 식량 비축이 포함됩니다.
날씨 패턴의 변화로 인해 화산이 더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빙하가 녹으면 지하 마그마의 압력이 낮아져 분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또한 점점 더 흔해지고 있는 극심한 강우는 화산 균열로 스며들어 강력한 증기로 인한 폭발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는 활화산과 휴화산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연구원들은 현재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화산을 매핑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아이슬란드, 칠레, 인도네시아 등의 지역에서 초화산 위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빙하가 빠르게 녹고 있거나 강우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곳들이에요. 2022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716개의 화산, 알려진 모든 활화산 중 약 58%가 극심한 강우로 인해 촉발되어 또 다른 미니 빙하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제 2022년 1월 15일에 발생한 훈가통가 훈가하아파이 화산 폭발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과학자들은 이 화산이 역대 가장 높은 연기를 만들어낸 것을 확인했습니다. 남태평양 해저에 위치한 이 화산은 이전에 기록된 그 어떤 분화보다 높은 57,000m 높이의 화산재 구름을 내뿜었습니다. 이번 분화가 더욱 놀라운 것은 화산 폭발이 사상 최초로 중간권에 도달했다는 점이에요. 중간권은 지구대기의 세 번째 층입니다. 지구 상공 약 48,800m에서 시작되며 이곳에서 유성이 타기 시작하고 별똥별이 만들어져요. 옥스포드 대학교와 RAL 스페이스의 연구진은 화산 연기의 높이를 측정하기 위해 세계의 정지 궤도 기상 위성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이전까지 가장 높은 화산 연기의 기록은 1991년 필리핀 피나투보 화산 폭발로 4만 미터 높이에 도달했어요. 흥미롭게도 이런 종류의 측정은 현대 위성 기술 덕분에 가능했으며 10년 전만 해도 아무도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잠재적인 글로벌 화산 재해와 관련하여 언급해야 할 또 다른 화산은 아이슬란드의 레이캬네스 반도에 위치한 화산이에요. 2024년 11월에 가장 최근 분화가 발생하여 인근 지역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화산 폭발은 밤 11시 직후에 예고 없이 시작됐습니다. 화산은 약 3.2km 깊이의 균열에서 주황색 용암을 분출했습니다. 당국은 시운체의 주택과 레이캬비크 남서쪽의 인기 관광지인 블루라군 스파 리조트에 머물던 투숙객에게 대피를 명령했습니다. 한국 여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당국은 인근 그린다비크 마을을 포함한 반도 전역에 잠재적으로 위험한 가스 배출이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3,800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그린다비크는 화산 활동을 반복적으로 목격해왔습니다. 과거 화산 폭발로 인해 기반 시설이 손상되고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2024년 8월 그린다비크 인근 순두 누카기가르 분화구에서 3.8km 길이의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용암이 사방으로 흐르면서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다행히 아이슬란드 기상청은 최근의 화산 폭발이 지난 8월의 폭발보다 훨씬 작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구 물리학 전문가들이 항공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전 분화보다 강도가 약해졌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현재 그린다비크 화산은 위험하지 않아요. 그러나 과학자들은 더 많은 화산 폭발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발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